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0월 7일 정오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에 그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9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33만 6천 개가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그 17만 개보다 거의 2배에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그 충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은 그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였고,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또 올릴 것이라는 그 우려가 터져 나왔고,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거나 인하를 한다고 해도 아주 조금만 인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파란색 화살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나스닥 선물이 1.3% 정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우리가 월요일이 휴일이라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선물이 낙폭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더니 10시 반쯤 되니까 선물이 0.75% 하락까지 금방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을 만회하면 장 끝날 때쯤이면 최악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3시쯤에 잠깐 잠이 깨서 휴대폰을 봤더니 나스닥이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 일 있었나? 뭐 잠시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그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그 US텍 100입니다. 고용지표를 발표한 후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차츰 낙폭을 축소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파란색 그 화살표를 보시다시피 고용지표를 발표한 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환율도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안정을 찾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침 6시 기준으로는 1345원 정도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된 그 장 초반에 그렇게 급락을 했던 증시가 왜 갑자기 급등을 했을까요? 그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이 받아들인 결과를 놓고서 나중에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나심 탈레브의 책 블랙스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003년 12월에 그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룸버그 뉴스는 오후 1시 1분에 자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재무부 채권 상승, 후세인 체포가 테러리즘 진압에 기여 못할 듯. 그러니까 이 말은 후세인이 체포가 되었지만 그 반발로 보복 테러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불안을 염려한 그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몰려서 미국 국채가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분 후에는 반대로 미국 국채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룸버그는 오후 1시 31분에 말을 바꿨습니다. 재무부 채권 하락, 사담 후세인 체포로 위험률 높은 자산으로 자금 몰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라크의 그 불확실성하고 위험이 사라졌고, 그래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돼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자, 후세인이 체포되었는데 미국 국채가 상승을 하자 왜 미국 국채가 상승을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 후에 미국 국채가 하락으로 반전을 하자 그 이유를 역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어젯밤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농업 고용 부분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33만 6천 개나 늘어나면서 예상치인 17만 개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오자 금리가 폭등하고 선물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 매체에서는 그 예상 밖 일자리 폭증의 충격, 미 긴축 공포 더 커진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밤새 크게 상승하자 언론 매체는 새벽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미 9월 신규 고용 예상치 2배 육박했지만 증시는 상승, 열세는 임금이라는 그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부정적 초기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이유는 임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의 2배에 육박하는 신규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압력은 되레 누그러졌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9월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8월에 비해서는 0.2%,
지난해 9월에 비해서는 4.2%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로는 0.3%, 전년 동월비로는 4.3%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월비, 전년 동월비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겨우 0.1% 낮았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다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담 후세인 체포에 대해 블룸버그가 해석을 했듯이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그냥 여기에 꽤 맞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가 반전을 한 것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 그 정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와 레저와 적객 분야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빼고 나면 민간 일자리는 사실상 줄었다는 해석 때문에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그 빅테크들이 대규모 해고를 연초부터 진행해 왔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제조업까지 대규모 해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서비스업 일자리만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게 금년 내내 일어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금년 초에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 그 줄침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고용노동청에서는 2분기에 112만 1,500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겨우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 하면 그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하는 고용노동청의 통계 때문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는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정규직이던 어떤 사람이 해고를 당해서 파트타임으로 호텔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슈퍼마켓에서 알바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상으로는 1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3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총 2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자리가 1개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금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연초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도 제조업 일자리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레저와 적객 부문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금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그 9월 고용지표는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 정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하고 레저와 적객 분야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런 일자리를 빼고 나면 민간 일자리는 사실상 줄었다는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술집 등 그 서빙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2023년 내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그 고용의 질이 안 좋아졌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그거 아닙니다. 예상 외로 주가지수가 오르니까 사후에 이런 해석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첫째는 그 10년물 국채 금리이고 둘째는 환율이고 셋째는 유가입니다. 채권 금리가 전일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장중에 크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낮아진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도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했을 때 깜짝 상승을 했다가 하락 반전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개월간 WTI 유가 움직임입니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시장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그 비농업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건 관계없이 국채금리도 꼭대기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하락세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었나 하는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큰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은 그 한글날로 휴일입니다. 만약 월요일 밤에도 미국장이 안정이 된다면 우리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그 서빙 이런 그 직업이 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원래 미국에서 그 팁은 그 지방세의 약 2배 정도를 줍니다. 옛날에 제가 그 미국 살았을 때 그 오하이오주의 그 지방세가 5.5%였으니까 2배면 한 11%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팁은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 할리우드 그 유명한 식당에 가면 그 배우 지망생들이 그 서빙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그 배우 지망생들이 오디션을 보고 그 밤에는 그 서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 그 이 배우급의 그 선남 선녀들이 그 많이 서빙을 합니다.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맨인 블랙을 그 만들었던 그 베리 소네필드 감독하고 그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프로듀서, 저와 가까이 지내는 우리나라 그 영화 프로듀서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베리 소네필드 감독하고 그 미국 그 할리우드에서 그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영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감독하고 얘기를 했던 영화가 행오버란 영화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오버가 커다란 그 미국에서 히트를 쳐가지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좀 끊겼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얘기가 어떻게 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옆에서 그 서빙을 하던 웨이트리스가 그 저희 말을 받아서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아, 그때 그 상황에서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됐다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영화에 대해서 잘 아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가니까 이 베리 소네필드 감독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배우 지망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다 알고 많이 안다. 낮에는 이렇게 서빙을 하고 낮에는 오디션을 보고 밤에는 서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게 팁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팁으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낮에는 그 오디션을 보고 밤에는 그 서빙만 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배우 지망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그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식당에 알바로 취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그 유명한 식당은 그 매출이 꽤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매일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는데, 팁으로 무조건 20% 정도는 받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이제 매일 400만 원 정도가 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니까 급여가 적어도 충분히 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 식당에서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20% 이상은 이제 그 팁으로 줘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지내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작자분이 있는데, 영화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런 영화를 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따님이 결혼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사돈되는 분의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유명한 식당에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더니 밥값으로 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팁을 줘야 되니까 20%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팁을 밥 한 끼 먹고서 100만 원을 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팁을 최소한 20%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이게 팁이 그렇게 강압적이진 않았는데, 요즘은 사실 무조건 팁을 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기계로 주문을 해도 팁을 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최근에 미국을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기계로 주문을 해도 이렇게 팁을 얼마 줄 건지를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15%를 줄 건지, 20%를 줄 건지, 25%를 줄 건지, 요 세 개의 옵션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팁을 주지 않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레이트로 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아래를 눌러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15% 기계가 알아서 15% 팁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미국에 가면 이 팁 문화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팁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